오프닝. 당신의 이름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적이 언제입니까? 가족들은 당신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네 이웃들은 땡땡 아버님, 땡땡 어머님이라고 부르지요. 옛 직장 동료들은 과장님,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이름,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 지어주신 그 이름은 언제 불렸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김영수님 하고 부를 때 잠시 멍해지는 순간. 아, 내 이름이었지. 마치 오래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낯선 느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호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당신은 누구의 자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누구의 배우자가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과장, 부장이었지요. 그렇게 평생을 역할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은퇴하면서 직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역할을 벗어던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순간 2500년 전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역할을 벗어던진 후, 명함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평생을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길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평생 입어온 타인의 옷을 벗을 시간. 여러분은 페르소나 퍼소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가면, 훌륭한 직장인이라는 가면, 괜찮은 며느리, 괜찮은 사위라는 가면. 그런데 이 가면들의 문제는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얼굴에 달라붙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면을 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가면 밑에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던 날 제자들과 동료들이 성대한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이 선생님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텅 빈 느낌. 마치 오랫동안 입었던 옷을 벗어던진 것 같은, 알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어느 날 아침, 이 선생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마치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생을 타인의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제는 그 옷들을 벗을 시간입니다. 좋은 부모라는 옷을 벗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완벽한 직원이라는 옷을 벗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일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옷을 벗으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 옷들을 벗어던지고 나면 당신은 마침내 진짜 당신의 살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호흡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들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챕터 2.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의 지, 나를 찾는 첫걸음.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 무녀는 선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혜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선뜻 대답이 나옵니까? 글쎄, 특별히 그런 게 있었나? 일할 때? 아니, 일은 그냥 해야 하니까 했지.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족? 성실? 정직?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선택한 가치인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서 그런 건가? 여러분,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답을 외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사회는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가족은 말했습니다. 희생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이 모든 답들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내 답인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나에 대해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현모양처로 살았습니다. 70이 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좋아했을까? 음식은 항상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옷은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좋아했을까? 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뭘 먹고 싶을까? 아,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어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나는 이런 색깔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하나씩 70이 넘어서 비로소 자신을 처음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울 수 있습니다. 백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백지 위에는 무엇이든 새로 쓸 수 있으니까요. 챕터 3. 인생 2막을 위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소크라테스는 삼파수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그들이 이미 내면에 가진 진리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이. 다만 그것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묻혀 있던 답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은 시계를 보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즐겁습니까? 오래전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며 놀았습니까?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산책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이것을 하고 있는가? 왜 하지 않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남의 시선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늦잠을 자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1년 후에 죽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나는 지금 이것을 하지 않는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랍니까? 저분은 열심히 일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행복하게 사셨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에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혹은 미안해. 너를 너무 오래 방치했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직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을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또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글로 써보십시오. 글로 쓰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글로 쓰면 마음이 보입니다. 챕터 4 및 클로징. 이제 타인의 관객이 아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남의 연극에서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연극에서는 효도하는 자식 역할을, 배우자의 연극에서는 헌신하는 배우자 역할을, 자녀들의 연극에서는 희생하는 부모 역할을.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조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언제 내 연극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될 때입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나의 이야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도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65세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앨범 속에서 25살의 자신이 기타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기타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최 선생님은 장롱을 뒤져 오래된 기타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기타줄을 새로 갈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1년 후 지역 문화센터 공연에 나갔습니다. 무대에 올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걸.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오늘은 나를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꿈을 이루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이든 80이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기답지 않은 삶도 살 가치가 없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 남의 기대에 맞추는 삶.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삶이 아닙니다. 음악이 더욱 웅장해진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여전히 조연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주인공으로 살 것입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답에 따라 살 용기만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 비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역할이 아닌 진짜 당신.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의 꿈을 이뤄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이 되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조연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무대에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하며 당신만의 노래를 부를 시간입니다. 커튼이 오릅니다. 조명이 켜집니다. 무대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기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 자신이 되라.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공입니다.